1912년 4월 14일 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북대서양 한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호화로운 배 타이타니코의 특등실에서는 은은한 왈츠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 한 쌍이 창밖의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뉴욕 최대 백화점인 메이시스의 소유주 이시도어 스트라우스와 그의 아내 아이다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돈만 많은 졸부가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서로를 찾을 정도로 소문난 인꼬 부부였거든요. 이번 여행은 그들의 긴 사랑을 기념하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휴가였습니다. 가장 비싼 샴페인과 부드러운 실크 시트,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이시도어 회장은 아내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뉴욕에 도착하면 우리 손주들에게 줄 선물부터 사러 갑시다. 아이다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평화가 정확히 1시간 뒤 끔찍한 생지옥으로 변할 줄은 신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밤 11시 40분, 화광, 거대한 굉음과 함께 배 전체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테이블 위에 크리스털 잔들이 산산조각나고 우아하게 춤추던 귀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빙산이라니. 선원들의 다급한 외침이 복도를 메아리쳤습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던 불침선 타이타닉이 고작 얼음덩어리 하나의 옆구리가 찢겨나간 겁니다. 이시도어 회장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다, 당황하지 말고 구명조끼를 입어요. 그리고 내 손을 절대 놓지 마시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기 시작했고 조금 전까지 그들의 부와 명예를 상징하던 1등실의 화려한 장식들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무거운 짐일 뿐이었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 사람들은 살기 위해 서로를 밀치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수천억의 재산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갑판 위는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파도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구명보트는 턱없이 부족했고 선원들은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태우느라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돈뭉치를 흔들며 제발 자리를 달라고 애원하는 졸부들.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명보트 승선을 지휘하던 항해사가 이시도어 회장을 알아보고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제안했죠. 회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 특별히 예외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어서 타시죠.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메이시스 백화점의 회장님이시잖아. 저분은 살아야지. 누군가는 부러움 섞인 눈으로, 누군가는 질투 어린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시도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항해사의 손을 정중하지만 차갑게 뿌리치며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배 안에 젊은 남자들이 남아있는데 내가 늙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먼저 탈 수는 없소서. 내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겠소. 나는 다른 남자들과 똑같이 남겠소.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는 억만장자였습니다. 손만 뻗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자신의 하녀 엘렌에게 두툼한 모피 코트를 벗어주며 보트에 태웠습니다. 엘렌, 당신은 살아야 해.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안부나 전해주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내 아이다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구명보트 8호에 올라타 내려가기 직전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타지 않고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본 그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잠깐만요. 멈추세요. 아이다의 날카로운 외침이 밤공기를 갈랐습니다. 구명보트 8호가 막 바다로 내려가려던 찰나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흔들리는 작은 배에서 다시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닉의 갑판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부인, 미치셨습니까? 지금 제 발로 죽으러 가는 겁니까? 선원들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아이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남편 이시도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시도어 회장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제발 돌아가시오. 당신이라도 살아야지. 왜 이러는 거요? 하지만 아이다는 남편의 팔을 꽉 잡으며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시도어,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당신을 혼자 보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입고 있던 최고급 밍크 코트를 벗어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하녀 엘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엘렌 받아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을 것 같구나. 부디 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마지막을 전해다오. 그것은 단순한 코트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을 넘겨주는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하녀 엘렌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 코트를 받아들었고 결국 살아남아 이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 친구를 밀치고 남의 구명조끼를 뺏으려는 아수라장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 그들은 갑판 의자에 나란히 앉아 차갑게 밀려오는 검은 파도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물이 차오르는 선실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고 있던 노부부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두 사람이 그 실제 주인공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 그들의 모습은 지옥 같은 그날 밤 유일하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새벽 2시 20분, 거대한 쇠붙이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타이타니코는 두 동강이 나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순간, 마지막 생존자들이 목격한 이시도어와 아이다 부부의 모습은 충격적이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들은 갑판 의자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감상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검은 파도가 그들을 덮치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사랑해요. 고마웠어요. 아마도 그게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을 겁니다. 며칠 뒤 바다 위에서 이시도어 회장의 시신이 수습되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아내 아이다의 사진이 들어있는 금장 로켓 펜던트가 발견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내 아이다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함께하겠다던 약속대로 두 영혼은 깊은 심해 어딘가에서 영원히 잠들었을 겁니다. 뉴욕에서 열린 그들의 장례식에는 무려 4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카네기 홀은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빗속에서 수천 명이 울먹이며 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억만장자가 죽어서 슬퍼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던 그 고결한 인품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반면 여장을 하고 몰래 구명보트에 올라타 살아남았던 타이타닉의 소유주 브루스 이스메이는 평생을 비겁한 생존자라는 꼬리표와 조롱 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누가 진짜 승리자일까요? 살아남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던 이스메이일까요? 아니면 죽었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스트라우스 부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부자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메이시스 백화점 부부가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었던 그들의 품격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차가운 바다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남을 수 있습니까? 오늘 밤 진짜 부자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밤입니다.